여러분 안녕하세요. 아이러브9입니다. 오늘 여러분께 전해드릴 소식이 정말 뜨겁거든요. 테슬라에다가 방금 2025년 4분기 실적을 발표했는데 이게 진짜 엄청난 반전 드라마예요.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 테슬라가 지금 어떤 상황인지 그리고 앞으로 어떻게 될지 완벽하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구독 아직 안 하신 분들은 지금 바로 구독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랑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최신 테슬라 소식 놓치지 않고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들어가 볼까요? 2026년 1월 2일 테슬라가 폭탄 선언을 했어요. 여러분, 2026년 1월 2일이죠? 바로 오늘 테슬라가 2025년 4분기 생산량이랑 인도량 데이터를 공개했어요. 근데 이게 진짜 미묘한 상황이거든요. 테슬라이프의 카란신 기자가 작성한 기사에 따르면요. 테슬라의 4분기 실적이 딱 한마디로 회사가 전환기 한가운데 있다는 걸 보여준대요. 무슨 말이냐고요? 자동차 부문은 살짝 아쉬웠는데 에너지 사업 부문은 완전 대박을 쳤다는 거예요. 일단 숫자부터 볼까요? 테슬라가 4분기에 총 41만 8,227대를 인도했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월스트리트 애널리스트들이 예상한 숫자가 42만 2,850대였거든요. 그러니까 딱 4,623대 모자란 거예요. 이거 진짜 아깝잖아요. 거의 다 왔는데, 턱 밑까지 왔는데 살짝 모자란 거예요. 근데 며칠 전에는 완전 다른 분위기였어요.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반전이 있어요. 실제로 며칠 전만 해도요, 테슬라가 자기네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에 애널리스트 예상 수치를 올렸거든요. 그러니까 42만 2,850대라는 숫자를 테슬라가 직접 자기 사이트에 게시한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보통 회사가 이렇게 하면 우리 이 숫자 가뿐히 넘길 거야 라는 자신감의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완전 기대했어요. 테슬라가 2025년 3분기처럼 예상을 완전히 박살낼 거라고요. 참고로 2025년 3분기 얘기가 나와서 말인데요. 그때는 정말 대박이었어요. 미국 연방정부의 전기차 세금 환급 제도가 끝나기 전이어서 사람들이 완전 몰려들었거든요. 지금 안 사면 손해야. 이런 심리로 다들 테슬라 매장으로 달려간 거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이 완전 폭발적이었어요. 그런데 이번엔 그 정도는 아니었던 거죠. 물론 나쁜 건 아닌데 기대가 너무 컸던 거예요. 줄을 뒤뜯어 봅시다. 숫자 하나하나가 중요해요. 자, 이제 본격적으로 숫자를 파헤쳐 볼 시간이에요. 여러분, 숫자 나오면 머리 아프시죠? 근데 이거 진짜 중요하거든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해 드릴게요. 먼저 4분기 인도량부터 볼게요. 모델 3하고 모델 Y를 합쳐서 40만 6,585대를 인도했어요. 그리고 다른 모델들, 그러니까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 같은 차들은 11,642대 인도했고요. 합치면 총 41만 8,227대죠. 이걸 3분기랑 비교해 볼까요? 3분기에는 모델 3와 Y가 48만 1,166대였어요. 와, 이거 봐요. 3분기보다 7만 대 넘게 줄었네요. 다른 모델들도 3분기에는 15,933대였는데 4분기에는 11,642대로 줄었고요. 전체적으로 3분기에는 49만 7,099대였는데 4분기에는 41만 8,227대예요. 약 8만 대 가까이 줄어든 거죠. 그럼 작년 같은 기간이랑 비교하면 어떨까요? 2024년 4분기에는 모델 3와 Y가 47만 1930대였어요. 올해보다 더 많네요? 다른 모델들은 2024년 4분기에 23,640대였고요. 전체로는 49만 5,570대였어요. 뭔가 감이 오시나요? 4분기만 놓고 보면 전년 대비로도 줄어들었고 직전 분기 대비로도 줄어든 거예요. 생산량도 함께 봐야죠. 인도량만 보면 안 되죠. 생산량도 체크해야 해요. 왜냐하면 생산은 많이 했는데 팔지 못했다? 그럼 재고가 쌓이는 거잖아요. 반대로 생산은 적게 했는데 잘 팔렸다? 그럼 수요가 공급을 초과하는 좋은 신호고요. 4분기 생산량을 볼게요. 모델 3와 Y를 42만 2,652대 만들었어요. 다른 모델들은 11,706대 생산했고요. 총 43만 4,358대를 생산한 거죠. 오, 뭔가 이상하지 않아요?
생산량이 43만 4,358대인데 인도량은 41만 8,227대예요. 그러니까 만든 것보다 판 게 적다는 거잖아요. 약 16,000대 정도 차이가 나네요. 3분기는 어땠냐고요? 3분기 생산량은 44만 7,450대였어요. 4분기보다 더 많이 만들었네요. 전년도 2024년 4분기에는 45만 9,445대를 생산했고요. 그러니까 정리하면 생산도 줄었고 판매도 줄었다는 거예요. 이거 좀 걱정되는 신호 아니냐고요? 2025년 전체로 보면 어떨까요? 분기별로만 보면 안 돼요. 1년 전체를 봐야 큰 그림이 보이거든요. 2025년 한 해 동안 테슬라는 모델 3와 Y를 총 158만 5,279대 인도했어요. 다른 모델들은 5만 850대 인도했고요. 전체로는 163만 6,129대를 고객한테 넘겨준 거예요. 2024년은 어땠냐고요? 모델 3와 Y가 170만 4,093대였어요. 올해보다 약 12만 대 더 많네요. 다른 모델들은 2024년에 8만 5,133대였는데 2025년에는 5만 850대로 확 줄었어요. 전체로는 2024년에 178만 9,226대였고요. 와, 이거 봐요. 2025년 전체 인도량이 2024년보다 약 15만 대 줄어든 거예요. 전년 대비 감소라니 이건 좀 심각한 신호일 수 있어요. 생산량은 어떨까요? 2025년에 모델 3와 Y를 160만 767대 만들었어요. 다른 모델들은 5만 3,900대 생산했고요. 합치면 165만 4,667대예요. 2024년에는 모델 3와 Y를 167만 9,338대 만들었고 다른 모델들은 9만 4,105대 만들어서 총 177만 3,443대였어요. 생산도 약 12만 대 정도 줄어든 거죠. 뭔가 전체적으로 축소된 느낌이에요. 모델 3와 Y가 여전히 핵심이에요. 여기서 주목할 점. 모델 3와 모델 Y가 테슬라 전체 판매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4분기만 봐도 전체 41만 8,227대 중에서 40만 6,585대가 모델 3와 Y예요. 비율로 따지면 97% 넘어요. 특히 모델 Y는 진짜 대단한 차예요. 왜냐고요? 이 차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팔리는 차거든요. 그냥 전기차 중에서가 아니라 모든 자동차 통틀어서 1위예요. 완전 대박이죠? 그리고 올해 초에 모델 Y 페이스리프트, 그러니까 디자인 바꾼 새 버전이 전 세계적으로 출시됐거든요. 새 얼굴로 바뀌고 내부도 업그레이드 되고 사람들 반응도 꽤 괜찮았어요. 그런데도 판매가 줄었다는 건 시장 전체가 좀 어려운 상황이라는 신호일 수도 있어요. 다른 모델들 카테고리의 비밀. 자, 이제 다른 모델들 얘기를 해볼게요. 4분기에 11,642대 팔렸다고 했죠? 여기에는 모델 S, 모델 X, 그리고 사이버트럭이 포함돼요. 근데 여기서 흥미로운 점이 있어요. 이번 분기 다른 모델들 판매에는 xAI하고 스페이스X의 판 사이버트럭도 포함돼 있대요. xAI가 뭐냐고요? 일론 머스크가 만든 인공지능 회사예요. 그리고 스페이스, CX는 다들 아시죠? 일론 머스크의 우주회사잖아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자기 회사들끼리 사이버 트럭을 사고 판 거예요. 이게 왜 중요하냐고요? 테슬라가 재고로 쌓여있던 사이버 트럭들을 자기 다른 회사들한테 팔아서 숫자를 좀 부풀린 거죠. 뭐 나쁜 건 아니에요. 합법적이고 실제 판매니까요. 근데 외부 소비자한테 판 게 아니라는 점은 알아둬야 해요. 그나저나 테슬라의 전 세계 재고가 지금 약 16,000대밖에 안 된대요. 이게 많은 거냐 적은 거냐, 테슬라 규모를 생각하면 꽤 적은 편이에요. 재고가 적다는 건 나쁜 신호는 아니거든요. 만들자마자 다 팔린다는 뜻일 수도 있으니까요. 근데 반대로 생각하면 생산을 줄여서 재고가 적을 수도 있어요. 수요가 약해질 걸 예상하고 일부러 덜 만든 거죠. 어느 쪽인지는 좀 더 지켜봐야 알 것 같아요. 자동차는 아쉬웠지만 진짜 주인공은 따로 있어요. 자, 여기까지 들으면 테슬라 망하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요.
잠깐만요. 여기서 완전 반전이 나옵니다. 테슬라 에너지 부문이 완전 폭발했거든요. 이게 진짜 이번 실적의 하이라이트예요. 2025년 4분기에 테슬라가 에너지 저장 제품을 얼마나 설치했는지 아세요? 무려 14전 2기가와트시, 지가와트시를 배치했어요. 기가와트시가 뭐냐고요? 엄청 큰 전력량 단위예요. 쉽게 말해서 어마어마하게 많은 전기를 저장할 수 있는 배터리를 깔았다는 거죠. 애널리스트들은 13.4기가와트시를 예상했는데 테슬라가 14.2기가와트시를 달성한 거예요. 예상을 넘어선 거죠. 그냥 조금 넘어선 게 아니에요. 이건 엄청난 성과라고요. 왜냐하면 에너지 저장 사업이 테슬라의 미래 먹거리 중 하나거든요. 전기차만으로는 한계가 있을 수 있어요. 경쟁사들도 많아지고 있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테슬라가 정말 독보적인 위치에 있어요. 메가팩 사업이 드디어 날개를 폈어요. 테슬라의 에너지 저장 제품 중에서 가장 유명한 게 메가팩이에요. 이게 뭐냐면요, 엄청나게 큰 배터리예요. 집에 쓰는 파워월이 가정용이라면 메가팩은 발전소나 대규모 시설에서 쓰는 산업용이에요. 태양광 발전이나 풍력 발전 같은 재생에너지는 장점도 많지만 단점도 있어요. 해가 안 뜨거나 바람이 안 불면 전기를 못 만들잖아요. 그래서 전기를 저장해 뒀다가 필요할 때 쓰는 게 중요한데 그게 바로 메가팩의 역할이에요. 그동안 테슬라가 메가팩을 만드는 공장이 두 곳 있었어요. 하나는 미국 캘리포니아 레스롭에 있는 메가 레스롭 공장이고요. 다른 하나는 중국 상하이에 있는 메가 상하이 공장이에요. 근데 이 공장들이 그동안 생산에 애를 먹었어요. 병목 현상. 그러니까 어떤 부분에서 막혀서 생산 속도가 안 나온 거죠. 기술적인 문제도 있었고 공급망 문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어요. 그런데 드디어 이번 4분기에 14급 2기가와트시를 배치했다는 건 이 병목 현상들이 해결되기 시작했다는 신호예요. 공장들이 제대로 돌아가기 시작한 거죠. 이거 진짜 중요한 전환점이에요. 왜냐하면 앞으로 생산량이 계속 늘어날 수 있다는 뜻이거든요. 에너지 사업이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여기서 핵심 포인트를 짚고 넘어가야 해요. 에너지 저장 제품이 테슬라한테 왜 그렇게 중요하냐고요? 첫 번째, 수익률이 훨씬 높아요. 자동차는 경쟁이 치열해서 마진, 그러니까 이익률이 점점 낮아지고 있어요. 가격 경쟁도 심하고요. 근데 에너지 저장 시스템은 마진이 훨씬 좋아요. 같은 매출을 올려도 남는 돈이 훨씬 많다는 거죠. 두 번째, 수입원을 다각화할 수 있어요. 테슬라가 자동차 회사로만 남으면 위험해요. 자동차 시장이 안 좋으면 회사 전체가 흔들리거든요. 근데 에너지 사업까지 잘 되면 한쪽이 안 좋아도 다른 쪽으로 버틸 수 있어요. 이걸 전문 용어로 포트폴리오 다각화라고 해요. 세 번째, 미국에서 캡 앤 트레이드, 세금 혜택이 끝났거든요. 이게 뭐냐면 탄소 배출권 거래 제도인데 전기차 같은 친환경 제품을 팔면 세금 혜택을 받을 수 있었어요. 근데 이게 끝나면서 자동차 쪽 수익성이 더 안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이 타이밍에 에너지 사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한 건 테슬라한테 엄청난 행운이에요. 한쪽 문이 닫히는데 다른 쪽 문이 활짝 열린 거죠. 이제 모두의 관심은 어닝콜로. 자, 숫자도 다 받고 상황도 파악했으니 이제 다음 스텝은 뭘까요? 바로 어닝콜, 어닝스콜이에요. 테슬라의 2025년 4분기 및 연간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이 언제 열리냐고요? 2026년 1월 28일 수요일이에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약 4주 뒤죠. 미국 증시가 마감한 뒤에 열려요. 구체적인 시간은 중부 표준시 기준으로 오후 4시 30분이에요. 한국 시간으로 하면 계산해 보니까 다음날 새벽이겠네요. 미국이랑 시차가 있으니까요. 컨퍼런스 콜 링크는 행사가 가까워지면 공개된대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테슬라 투자자 관계 웹사이트를 계속 체크하시면 돼요. 어닝콜에서 핵심은 바로 마진이에요. 이번 어닝콜에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가 뭐냐고요? 바로 마진이에요. 마진이 뭐냐고요? 쉽게 말해서 남는 돈이에요. 매출에서 원가를 빼고 남는 게 마진이죠. 마진율이 높으면 효율적으로 돈을 잘 버는 거고
마진율이 낮으면 열심히 일해도 남는 게 별로 없다는 거예요. 왜 이번에 마진이 특히 중요하냐고요? 차 판매는 줄었는데 에너지 배치는 엄청 늘었잖아요. 그럼 전체적인 마진이 어떻게 될까요? 자동차는 마진이 낮아지고 있어요. 경쟁이 심해져서 가격을 내려야 하거든요. 특히 중국 같은 데서는 전기차 가격 전쟁이 정말 치열해요. 근데 에너지 저장 제품은 마진이 훨씬 높아요. 그래서 에너지 사업 비중이 늘어나면 전체 마진율이 올라갈 수 있어요. 투자자들은 이게 궁금한 거죠. 테슬라가 앞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까? 이게 주가에 엄청난 영향을 미쳐요. 앞으로의 가이던스도 중요해요. 어닝콜에서 또 중요한 게 뭐냐면 forward guidance예요. 이게 뭐냐고요? 회사가 앞으로 어떻게 될 것 같은지 전망을 발표하는 거예요. 테슬라가 2026년에 차를 얼마나 팔 계획인지, 에너지 사업은 어떻게 확대할 건지, 새로운 모델 출시는 언제 할 건지 이런 걸 발표하거든요. 이게 정말 중요한 이유는 투자자들이 과거 실적보다 미래 전망을 더 중요하게 보기 때문이에요. 4분기 실적이 좀 아쉬워도 앞으로 전망이 밝으면 주가가 오를 수 있어요. 반대로 과거 실적이 좋아도 앞으로 안 좋을 것 같으면 주가가 떨어질 수 있고요. 특히 차량 마진에 대한 전망이 흥미로울 거예요. 테슬라가 가격을 더 내릴 건지 아니면 고급 모델에 집중해서 마진을 지킬 건지 이런 전략을 들을 수 있을 거예요. 테슬라는 지금 과도기에 있어요. 기사 제목에도 나와 있듯이 테슬라는 지금 과도기, 트랜지션에 있어요. 뭔가 변화하고 있는 시기라는 거죠. 전통적으로 테슬라는 자동차 회사였어요. 전기차의 선구자이자 리더였죠. 근데 이제는 그것만으로는 부족해요. 시장이 성숙해지고 있고 경쟁자들도 많아지고 있어요. 그래서 테슬라가 에너지 회사로도 변신하려고 하는 거예요. 차도 만들고 배터리 저장 시스템도 만들고 태양광 패널도 만들고 심지어 AI 기술까지 개발하고 있죠. 이런 전환은 쉽지 않아요. 당연히 과정에서 삐걱거리는 부분도 있고 실적이 들쑥날쑥할 수도 있어요. 근데 장기적으로 보면 이게 맞는 방향일 수 있어요. 전기차 시장이 포화되면 어떻게 될까요? 테슬라가 차만 팔아서는 성장에 한계가 있을 거예요. 근데 에너지 사업까지 잘하면 계속 성장할 수 있죠. 4623대 이 숫자를 어떻게 봐야 할까요?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테슬라가 예상보다 4623대 모자랐다는 얘기로 돌아가 볼게요. 이게 큰 차이일까요? 작은 차이일까요? 비율로 따지면 약 1% 정도 모자란 거예요. 엄청 큰 차이는 아니죠. 근데 상징적으로는 중요해요. 왜냐하면 예상을 못 맞췄다는 게 투자자들한테는 실망감을 줄 수 있거든요. 월스트리트는 숫자에 예민해요. 예상을 1%만 못 맞춰도 주가가 떨어질 수 있어요. 반대로 예상을 1%만 넘겨도 주가가 오르고요. 이게 합리적이냐 아니냐는 별개로 현실이 그래요. 근데 큰 그림을 보면 어떨까요? 테슬라는 여전히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은 전기차를 파는 회사예요. 1년에 160만 대 넘게 팔았어요. 이게 얼마나 대단한 숫자인지 아세요? 몇 년 전만 해도 사람들이 전기차는 틈새 시장이야 라고 했거든요. 근데 지금은 테슬라 혼자서 메이저 완성차 업체들이랑 어깨를 나란히 하고 있어요.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자, 그럼 테슬라의 미래는 어떻게 될까요? 여러 가지 시나리오가 있어요. 낙관적인 시나리오로는 에너지 사업이 계속 폭발적으로 성장하면서 자동차 부문의 약세를 상쇄하는 거예요. 메가팩 수요가 엄청나게 많거든요. 전 세계가 재생에너지로 전환하고 있어서 에너지 저장 시스템이 필수예요. 게다가 테슬라가 새로운 모델도 준비하고 있잖아요. 더 저렴한 모델, 사이버트럭 다음 버전, 테슬라 로드스터 2세대 같은 거요. 이런 게 나오면 판매가 다시 늘어날 수 있어요. AI 기술도 있어요. 테슬라의 완전 자율주행 FSD 기술이 계속 발전하고 있거든요. 이게 상용화되면 완전히 새로운 비즈니스 모델이 나올 수 있어요. 로보택시 같은 거요. 반면 비관적인 시나리오는 뭐냐고요? 전기차 시장 경쟁이 더 치열해지면서 테슬라의 시장 점유율이 계속 떨어지는 거예요. 특히 중국 업체들이 정말 무서워요. BYD 같은 회사들이 저렴하면서도 좋은 전기차를 쏟아내고 있거든요.
유럽이랑 미국에서도 전통 자동차 회사들이 본격적으로 전기차 시장에 뛰어들고 있어요. 폭스바겐, GM, 포드 이런 회사들이요. 이들이 반격에 성공하면 테슬라가 힘들어질 수 있어요. I love 9이 생각하는 포인트. 제가 생각하기에는요, 이번 실적은 테슬라한테 전환점이 될 것 같아요. 좋은 의미에서든 나쁜 의미에서든요. 자동차 판매가 주춤한 건 걱정되는 부분이에요. 하지만 에너지 사업이 이렇게 잘 된 건 정말 고무적이죠. 회사가 다각화에 성공하고 있다는 증거니까요. 앞으로 몇 분기를 지켜봐야 할 것 같아요. 에너지 사업 성장세가 계속 유지되는지, 자동차 판매가 회복되는지, 마진은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걸 계속 체크해야죠. 1월 28일 어닝콜이 정말 중요할 거예요. 일론 머스크가 어떤 비전을 제시할지, CFO가 숫자를 어떻게 설명할지, 그리고 애널리스트들이 어떤 질문을 할지 다 주목해야 해요. 테슬라 주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긴장하실 수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 보면 테슬라는 여전히 혁신적인 회사예요. 단기 실적에 너무 일희일비하지 마시고 큰 그림을 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아요. 마무리하며, 자, 여러분, 오늘 테슬라 2025년 4분기 실적을 완전 낱낱이 파헤쳐 봤는데요. 어떠셨나요? 자동차는 아쉬웠지만 에너지는 대박! 이게 핵심이었죠. 테슬라가 단순한 자동차 회사에서 종합 에너지 솔루션 회사로 변신하고 있다는 걸 확실히 보여준 실적이었어요. 41만 8,227대, 인도 43만 4,358대 생산, 그리고 14전 2기가와트시 에너지 저장 시스템 배치. 이 숫자들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1월 28일 어닝콜에서는 더 자세한 이야기가 나올 거예요. 마진이 어떻게 됐는지, 앞으로 계획은 뭔지 다 밝혀질 거거든요. 아이러브9 채널에서는 어닝콜 나오는 대로 바로 분석 영상 올려드릴게요. 그러니까 구독하고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좋아요도 꾹 눌러주시면 정말 힘이 됩니다. 테슬라 관련 소식은 앞으로도 계속 업데이트 해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도 계속 지켜봐 주세요.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미있고 유익한 소식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I love 9이었습니다. 안녕!